한강에서 끓여 먹는 즉석 라면, 이른바 한강라면이 대표 K푸드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강라면 체험 행사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요. 그중 행사장을 가장 먼저 찾은 손님은 플로리다에서 온 엘리사 씨.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강라면을 실제로 즐길 수 있다는 소식에 뉴욕까지 1,800km를 날아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라면 열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라면의 수출액이 무려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연말까지는 무려 12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한국 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세계에서 열광하는 걸까요?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맛과 편리함이 장점일 뿐 아니라 여러 재료와 레시피로 무궁무진하게 변형할 수 있어서 각 나라의 개성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게 큰 인기 요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 라면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미쉐린 스타 셰프 마이클은 한국 라면에 매료된 대표적인 셰프 중 한 명인데요. 그가 즐기는 독창적인 레시피는 바로 라면 샌드위치입니다. 물을 조금만 넣고 면을 촉촉하게 끓인 후 버터와 치즈를 듬뿍 넣어 식빵 사이에 끼워 먹는 방식인데요. 마이클은 이 샌드위치를 먹으면 든든하고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차서 다른 음식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라고 극찬합니다. 사실 이런 독창적인 라면 요리는 마이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셰프들에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명 셰프 제임스는 신라면에 해산물과 고급 양념을 추가해 자신만의 고급 라면 메뉴를 만들었고, 런던에 있는 또 다른 셰프는 불닭볶음면을 고기와 구운 야채와 함께 서브해 매콤하면서도 화려한 요리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전 세계 셰프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SNS에 자신만의 라면 요리법을 공유하며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SNS에는 샵 라면 레시피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수천 건에 달할 정도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마요네즈, 치즈, 다진 고기, 베이컨, 옥수수, 고수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해 각자 독특한 맛과 향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라면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고 사랑받는 이유는 라면이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이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이들이 맛있는 라면 레시피를 발견하는 것을 하나의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셰프들과 젊은 세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라면을 재창조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강라면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는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조리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강라면은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던 라면을 실제 한강에서 끓여 먹으며 한국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SNS에도 한강라면을 즐기는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라면 조리기가 미국 대학 캠퍼스에까지 등장하며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타 대학을 비롯한 여러 미국 대학들이 학생 식당에 한국 라면 조리기를 설치해 학생들이 한국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라면 조리기는 캠퍼스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며 학생들에게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타 대학에서는 하루 종일 많은 학생들이 이 라면 조리기를 찾아와 라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나와 라면을 먹고 가는 학생들, 수업 사이에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하는 학생들까지 한국 라면은 이제 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라면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토핑을 더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라면을 즐기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때는 한국 라면이 특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캠퍼스 안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공부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색다른 방법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 라면은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변형이 가능해 전 세계인이 각자의 스타일로 즐기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까지 한국 라면은 다양한 문화와 입맛에 맞게 변형되며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짜파구리 같은 독특한 라면 조합이 이미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해외에서도 이처럼 라면을 고급 요리로 변형하거나 여러 식문화와 조합해 색다르게 즐기고 있다는 것은 한국 라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강라면을 미국 뉴욕에 체험장을 만들었는데요. 사연을 통해 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날아가 한강라면을 직접 체험한 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대학생 엘리자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그녀가 그 장면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 뉴욕에서 열리는 한강라면 행사까지 직접 찾아갔는데요. 한강라면이 과연 뭐길래 그녀가 2,900마일을 날아가게 된 걸까요? 엘리자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흥미롭게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강라면 먹기 장면은 그녀가 늘 꿈꿔오던 장면이기도 했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강라면 체험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뉴욕으로 당장 떠날 결심을 한 엘리자. 과연 그녀의 뉴욕행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대학생 엘리자입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내성적이라 친구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을 먹거나 여유를 즐기지만 저는 늘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외로웠지만 점차 혼자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졌고 저만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것이 바로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미국 드라마를 주로 보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어요. 제 첫 한국 드라마는 바로 도깨비였죠.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처음 접하는 거라 어색했지만 몇 회를 보다 보니 도깨비만의 특별한 감성과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판타지와 로맨스가 결합된 이 드라마는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고 있었고 주인공들의 깊은 감정과 특유의 감성 덕분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주인공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하게 되더군요. 특히 이 드라마 속 한강공원에서 주인공들이 라면을 먹는 장면이 너무도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장면은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되었죠. 그 외에도 이태원 클라스에서 주인공이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나 미스터 션샤인에서 조선시대의 배경 속 주인공들이 조국을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응답하라 1988은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과 가족, 친구 관계를 다룬 작품으로 가족의 사랑과 이웃 간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처럼 한국 드라마 속 다양한 이야기와 감성은 제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죠. 어느 날 한국 드라마 팬 커뮤니티에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강라면 체험 행사 소식을 들었어요. 드라마 속 한강라면 장면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소식에 설렜죠. 마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는 비행기로 900마일이나 되는 거리였지만 한강라면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는 꿈을 위해 저는 바로 뉴욕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부모님께 뉴욕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한국 드라마에 빠진 저를 이해하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뉴욕에 도착해 문화원에 갔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한강라면을 체험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마치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함께 모인 한강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한강라면 체험 공간에 들어섰어요. 마치 한국 한강공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어요. 큰 스크린에는 한강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벤치와 나무들이 공원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 라면을 끓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라면을 먹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라면이 끓고 첫 젓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그 매콤하고 깊은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 한강라면의 맛이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죠. 주변의 사람들도 저마다 라면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마치 실제 한국의 한강공원에서 함께 라면을 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한국 드라마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라면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와 드라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듯했죠. 문득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한강에서 라면을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에서의 체험이 너무 좋았지만 실제 한국 한강에 가서 그 탁 트인 강을 바라보며 바람을 맞으며 라면을 먹는다면 더 큰 감동일 것 같았어요.
이번 체험은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문화는 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친구 같은 위로를 주었고, 새로운 문화와 감정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어요. 이제는 언젠가 꼭 한국에 방문해 직접 한강을 걸어보고, 그곳에서 라면을 먹으며 드라마 속 장면처럼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라면 열풍과 그 중심에 있는 한 영양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라면은 미국 전역에서 단순한 간식이 아닌 고급 다이닝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요. SNS에서 샵 코리안 라멘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하루에도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라면을 기본 재료로 다양한 토핑과 조리법을 시도하면서 나만의 한국 라면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죠. 특히 이 라면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미국의 레스토랑 셰프들까지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셰프들도 SNS에서 한국 라면을 재해석한 고급 요리를 공개하며 라면의 재발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풍이 미국 대학가로도 번지며 급식의 개혁을 촉발했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유타 대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한국 라면 혁명입니다. 이 모든 건 유타 대학교 급식실의 총괄 영양사 케이트 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15년간 대학 급식실에서 일해오며 경험이 풍부한 영양사였지만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평소와는 달리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4점대를 기록하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점대로 추락했어요. 메뉴 다양성, 맛, 서비스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심지어 댓글에는 21세기에 이렇게 구시대적인 메뉴라니 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댓글의 절반 이상이 아시안 푸드 메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타 대학교의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3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아시안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틱톡과 유튜브에서 아시안 푸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학생들도 아시안 음식, 특히 한국 라면을 원하게 된 것이죠. 케이트 씨는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시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전문 조리사가 필요했지만 학교 내에 한국 요리나 일본 요리에 익숙한 요리사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아시안 요리 담당이었던 중국 요리사 마이클도 기본적인 중국 요리만 가능했고 한국 라면이나 일식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유일하게 아시안 푸드를 담당하던 수잔이 UCLA로 이직하게 됩니다. 그녀는 더 나은 연봉과 최신 급식 시스템이 갖춰진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케이트 씨는 새로운 조리사를 구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될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 씨는 우연히 틱톡에서 한국 한강라면 자판기 영상을 보게 됩니다. 자판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문화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한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급식 시스템 영상과 라면 자판기 모습은 케이트 씨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직접 배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한국 여러 대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아시아 음식을 도입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며 급식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요청을 남겼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며칠 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직접 방문해 배우러 오라는 답장을 받게 됩니다. 케이트 씨는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6박 8일 동안 한국을 탐방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한국 도착 첫날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서 보이는 도시의 깔끔함과 활기, 그리고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첫날 저녁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던 케이트 씨는 한강공원으로 나가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외출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안전함이 느껴졌고 한밤중에도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매콤한 냄새가 케이트 씨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냄새의 출처를 찾아가 보니 바로 24시간 무인 라면 자판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인 자판기에서 음식을 끓여 먹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자판기에서 라면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트 씨는 자판기의 사용법을 몰라 잠시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검은 모자와 후드티를 쓴 사람이 다가왔고 친절하게도 라면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케이트 씨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 사람의 따뜻한 눈웃음을 보고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반숙 계란을 넣어 완성된 라면을 한 입 먹은 순간 케이트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맛은 단순히 즉석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죠.
한국의 탱탱한 면발과 깊은 감칠맛을 느낀 그녀는 미국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말하던 라면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한국 대학의 급식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윤수 씨는 유창한 영어로 급식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고 케이트 씨는 그가 한국에서 최첨단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급식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학생들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다양한 메뉴와 토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대기 시간도 최소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하는 모습은 미국 대학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었죠. 특히 학생들은 식사 후 자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갔고 이를 본 케이트 씨는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케이트 씨는 이 모든 경험을 토대로 유타 대학교의 새로운 급식 시스템, 특히 한국 라면 자판기를 도입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워온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와 사진, 심지어는 한국 대학교에서 얻은 운영 데이터까지 준비하여 학교 운영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죠. 운영진은 무인 시스템 도입에 큰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이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트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학생회와 협력해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타 대학교에 한국 라면 자판기를 설치하자 라는 문구가 담긴 서명 운동은 단 일주일 만에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죠. 결국 운영진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어 라면 자판기와 키오스크를 시범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유타 대학교에도 한국 라면 코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첫날 아침부터 학생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줄을 서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해 자유롭게 라면을 주문하고 각자 원하는 토핑을 추가할 수 있었고 이 시스템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SNS에 유타 대학교에 한국 라면 자판기가 생겼다 며 인증샷을 남기기 시작했고 나만의 라면 꿀 조합을 공유하며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평소 일주일치의 매출이 나왔고 케이트 씨는 자신의 도전이 결실을 맺은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후 하버드와 스탠포드 등 다른 명문 대학에서도 유타 대학교의 라면 코너를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쇄도했고 한국 라면은 미국 대학가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푸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급식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은 라면 자판기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즐기며 라면 문화가 캠퍼스의 새로운 소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학교 운영진들조차 이제는 케이트 씨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라면 문화는 미국 대학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케이트 씨의 도전과 열정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 라면의 맛과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라면은 이제 미국 대학가에서 단순한 식품이 아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라면 레시피를 공유하며 즐거운 소셜 푸드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한국에서의 라면 문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국에서 한국 라면을 즐겨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만의 라면 레시피나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